저희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그리너랩 대표 손채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성장과 실전이라는 주제로 남의사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그리너랩은 남의사분들이 현장에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오늘 웨비나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미나로 각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은 웨비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수목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초빙한 전문가가 그리너를 웨비나만을 위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목관리 도구를 활용한 영업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지원 사업의 모든 것, 즉 정부 지원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팁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그리너랩의 최신 기술 솔루션이 트레이드 활용법과 실제 현장 사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이동욱 강사님께서 해외 수목관리 사례 분석 및 AI 시대 역할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웨비나를 위해 글로벌 조경 전문가이자 기후테크 스타트업 카본캡터의 CEO이신 이동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동욱 대표님께서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조경학 학사를 마치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설계 공학 석사 과정 중에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후변화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아울러 실제 해외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 AI가 변화시킬 수목관리 환경에서 우리 남의사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너랩 주간 웨비나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에 있다 보니 여기 시간이 지금 새벽 2시 정도여가지고 제 평소 제 컨디션은 아닐 수 있으니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뭐 부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채연 대표님이 뭐 제 소개는 너무 잘 해주셔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 수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싱가포르 관련해 가지고 또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녹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는 싱가포르가 어떤 식으로 수목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함께 나눴던 인사이트들을 종합해서 한국에 계시는 나무 의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수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저처럼 이렇게 얼번 디자인 혹은 뭐 얼번 플래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도시 열섬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 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이나 시간대에 그늘을 만들어서 도심의 전체적인 온도를 내리고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고 그리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심의 수목들이 이제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들에서 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인데, 바이오다이버시티, 그래서 또 뭐 생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도 도심 내의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또 그 균형을 맞추는 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sustainability.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제 맞서서 nature-based solution으로서 어떤 수목 관리, 그러니까
도심의 수목들이 해결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뭐 누구나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싱가포르가 가든 시티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든 시티라는 그 어떤 칭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녹지화 하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총리가 한 분 계시는데 사실 이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싱가포르란 나라를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이 리콴유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녹지화 운동을 개발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1965년 영국 식민 통치의 여파로 인해서 말레이시아 의회가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추방하기로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사실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최초의 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1959년에는 싱가포르의 국무총리로 리콴유가 선출이 되고요. 그러면서 리콴유는 당시 슬럼화되어 있던 싱가포르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투자를 이끌어야겠다는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Clean and Green Strategy 전략을 가지고 녹지화에 정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녹지화가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해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요. 그의 가든시티 운동은 사실은 그의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1898년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라는 이제 도시 설계가 가든시티 운동이라는 도시계획 운동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리콴유는 사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리콴유가 그 노력의 일환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외국 수종들이 이 싱가포르 기후에 잘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들여오고, 그리고 그거를 또 테스트하고, 그리고 테스트해서 살아남은 수종들을 또 현지화해가지고 정말 녹지화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건국 초기 정부가 국유지를 전체 토지의 한 80%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974년도 15.8만 그루였던 나무가 40년 만에 140만 그루가 됐습니다. 한 10배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적인 어떤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리콴유의 이 싱가포르 가든시티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먼저 아래에 지도를 먼저 보실 텐데요. 여기 왼쪽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6년도 한 35% 정도가 이제 녹지화된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2007년도 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46% 정도가 이제 녹지화된 것을 보실 텐데요. 이제 이 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도심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녹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리콴유의 정책은 도시 중심지의 외곽 지역, 즉 저희 나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그린벨트를 말하는데 이 그린벨트를 녹지화하는 데 굉장히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그린벨트가 이제는 정말 꽉꽉 차서 이제는 도심을 녹화해야겠다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 시티 인 더 가든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 인 더 가든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그래서 PCN이라고 짧게 줄여서도 부르는데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안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하면 400m 안에 접근 가능한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고 그리고 2030년까지 주요 공원들 그리고 이 싱가포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둘레길을 다 포함해서 400km 구간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협소한 도시 내의 녹지 공간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건축물 자체를 녹지화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옥상 정원이나 혹은 벽면 녹화 등을 하는 데 있어서 하겠다라고 이제 설치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 그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도심 내의 녹지 비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이제 아실 텐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89년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산하에 이제 내셔널 파크 보드라고 해서 짧게는 엠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엠팍이라는 그 부처가 이제 생기게 되고 지금 현재는 200헥타르 규모의 국립공원과 그리고 국가정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티 인더 가든 정책의 핵심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5개 정도의 공원을 이제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전체 면적에서 22.6%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을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총 700만 그루 정도가 되고, 도심 지역만 따지면 한 200만 그루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실 도심 내의 환경 관리에는 전문 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엠파크는 기관 내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의 일환으로 WSQ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조경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술 훈련을 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인증하기 위한 그런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 내에는 한 138명 정도의 호리컬처리스트, 그리고 269명 정도의 아르보리스트, 그리고 이제 또 60명 정도의 생태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호리컬처리스트는 원예사를 말하고 즉 나무를 비롯한 관목 그리고 피식물 등과 같은 이런 식물 전체에 대한 그런 케어를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보리스트가 정말 이제 나무 전문가 그리고 혹은 나무 의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원예가보다는 나무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함께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튜브에 보면 싱가포르 나무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현재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리고 문서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화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꼭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나무 의사들은 1년에 나무당 6번 정도의 정기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역할을 사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서 뿌리, 잎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또 이제 문서화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화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둘레나 높이 등과 같은 간단한 것들은 또 체크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 싱가포르는 우기에 이제 바람에 의한 태풍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이런 기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음파를 사용해 가지고 나무 속에 있는 썩은 곳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이런 어플에다가 이제 데이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전도를 체크해주고 그거를 이제 숫자화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무사들이 안전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무의 뭐 와이어리스 틸트 센서라고 해서 뭐
이제 무선으로 나무가 얼마나 휘어졌는지에 대한 센서 혹은 뭐 그런 리모트 센서들을 현장에 이제 설치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출동하거나 혹은 또 너무 이제 가뭄이 또 길어져서 이제 토양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이제 자동 급수 이제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물을 급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어 이제 굳이 나무 의사들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동화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로보에 레이저 스캔을 장착해서 어, 돌아다니면서 레이저 스캔으로 만든 3D 모델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지만 싱가포르 전체를 이제 본떠서 만든 그 3D 모델 속에 이제 실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현화된 3D 모델을 가지고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AI나 머신러닝 기술 등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나무 우사님들께서 이미 있고 그리고 존재하는 수목들에 대한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에 기반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심기게 되는 나무들, 수목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자면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이제 지나갔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Virtual Singapore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201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22년도에 이제 완성이 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국토부와 그리고 국가기술부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수 피해나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미래 자연 재앙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 테스트용으로 사실 처음에 개발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통량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교통 신호 시스템을 뭐 고도화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은 현재 또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또 싱가포르가 이제 제정했던 어떤 그 법 중에 하나가 제출하게끔 하던 규정이 어떤 거였냐면 2014년에 그 벌추얼 싱가포르이 시작했던 것처럼 이 제출 규정도 함께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어, 이,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빔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3D 모델인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3D 모델이 아니라 그 3D 모델 안에 정말 많은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모델을 이제 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빔 모델을 정부에서 이제 사실 디벨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와 같이 뭐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그래서 건축사 혹은 또 이제 시공사들한테서 저런 3D 모델을 어, 디벨롭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저기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자기 이제 정부 부처들에게 제출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저거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고 나면 이제 심의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 3D 모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히 좀 더 보자면 이제 gross floor area라고 해서 건축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사실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디자인했던 싱가포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SIT 이제 캠퍼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정말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부 부처들과 이런 심의 규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이게 또 굉장히 결국에는 버추얼 싱가포르하고의 이제 정말 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또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빔 모델.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그 빔 모델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나무들이고요. 그 밑에는 또 이제 관목들, 그리고 지피 식물들 또 이렇게 3D 모델에 다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이제 캐노피의 어떤 사이즈, 크기, 또 혹은 높이, 정말 다양한 정보값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특히나 수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GPS 맵 기반에서 정확한 위치에 또 표현돼서 디지털 트윈 모델에 바로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뭘 하나를 바꾸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부처인 엠팍의 경우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설계를 하는 저희 이제 건설사 혹은 뭐 건축 설계사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엠팍에서는 싱가포르 전체에서 기후에 맞게끔 이렇게 자연 기후를 고려해서 추천하는 수목들의 리스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최대한 고려해서 수종을 고르고 또 최대한 외래종은 제외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코스털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이제 뭐 해변 혹은 뭐 해안 기후로 이제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해안 기후에 맞는 그런 수목을 수종을 골라가지고 이제 저희도 꾸리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CN이라고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SIT 캠퍼스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엠파크가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하는 이 공간들조차도 사실은 저희의 어떤 이제 그 버젯 안에서 저희의 어떤 프로젝트 비 안에서 이제 지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향후 뭐 이렇게 메인테넌스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엠팍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좀 저희가 저희 돈으로 찍기는 하지만 결국에 관리 감독은 이제 엠파크의 몫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다가 이제 놓을 것인가라는 것도 정말 수많은 논의와 뭐 이런 협력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엠팍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Trees SG라고. 이 웹사이트는 맵 기반으로 이미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을 일반인한테도 접근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플랫폼은 또 개인이 이제 자기 뭐 집 앞에 나무를 심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공원에 나무를 심었다거나 했을 때 그 자발적으로 심은 그 나무의 그 어떤 위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수종이라든지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들의 이제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이 SIT 캠퍼스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원래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그 곳인데 여기에 지금 어떤 나무가 심겨 있는지 정말 클릭만 하면 바로 어떤 수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이즈인지 이런 거를 쉽게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제 경험에 기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디지털화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나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곳에 모이신 분들께서 기록을 쌓고 그리고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디지털화 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또 기술인 뭐 AI라든지 뭐 아니면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 정부 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충분히 저희 나라 또한 뭐 싱가포르 못지않게 그런 관리, 뭐 도심의 수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기대하고 사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우사님들 간의 교류가 정말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공동체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주도에서 이렇게 탑다운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나무 의사님들 위주로 해서 또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또 도심 내 녹지화 그리고 또 녹지 관리 정책이 또 잘 정립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